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요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 맛있게는 먹어봤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었다면 이것에 맞춰 먹어라. 바로 체중에 맞춰 먹어라. 체중만큼 먹을까요? 네. 많이 먹어야 되는데. 꽤 먹어야 될 텐데. 우리가 권장할 네. 때는 몸무게 킬로그램당 한 0.8에서 1.0 사이로 드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1.0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한 60kg이신 분들은 60g 정도 하루에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르신이 되고 노인 연령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단백질을 좀 더 보충을 해줘야 근육 소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킬로그램당 한 1.2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kg면 한 62g 정도는 드셔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단백질 62g이면은 두부를 62g 먹는 말씀이신가요? 딱 무게 재서. 네, 무게 재가지고. 그럼 맞을까요? 굉장히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법이 틀렸습니다. 죄송해요. 틀렸어요? 네, 실제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뭐 60g이다, 62g이다 하면은 어떻게 식품으로 먹어야 되느냐? 실제 단백질 식품, 예를 들어서 고기라든지 생선 이런 곳에는 평균적으로 단백질이 20% 정도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수분도 있고 다른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0g 먹으면 20g 정도 섭취할 수 있고요. 두부처럼 수분이 많은 그런 식품에는 한 10%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단백질 식품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고기로 드실 때는 하루에 필요한 양을 고기로 드실 때는 한 거의 한 그 300g 정도 드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이 생선도, 먹어야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로 드시려면 거의 한 600g 정도 드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단백질 식품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밥도 먹잖아요. 그렇죠. 예, 밥에 밥 한 공기에 단백질이 한 6g 정도 들어있어요. 단백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니 밥만 한 공기씩 드시면은 하루 필요한 양의 한 3분의 1은 밥에서 드시고요. 나머지 40g을 여기에 있는 이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한두 종류씩 조합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의 경우에 평균 한 토막 먹잖아요. 네. 그렇게 드시고 고기의 경우에 1인분, 뭐 달걀 한 개, 뭐 우유 한 잔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양의 전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각각 한 조합해서 종류만 먹어야 드셨을 된다. 때는 이렇게 드셔야 되지만 아.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것이 예. 필요합니다. 체중에 비례해서 잘 조합해서 드시고요. 그다음에 중년 여성 당뇨 환자는 이것 대신 먹어라. 야식 대신 먹어라 아닐까요? 간식 대신, 어. 밥 대신. 야식을 어떻게 밥 처음 대신? 탄수화물 대신 먹어라. 탄수화물 대신에. 오, 그렇군요, 오 교수님. 그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특히 폐경이 오고 나면은 체지방이 많이 들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육 소실이 생기는데 꼭 단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사실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고 혈당도 조절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드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단백질을 먹고 나면은 포만감도 잘 생기고 비만 그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주신 두부면 같은 걸로 간식을 대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저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점심에 국수나 빵으로 이렇게 대신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는데요? 밥 대신 괜찮지 않을까요, 교수님? 도대체 뭘 간단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다 먹고 있는 게 지금. 국수나 빵. 네, 간단하게. 뭐가 간단해? 네, 예를 들어서 국수를 드실 때 오늘 이야기한 두부면을 드시면 괜찮은데요. 실제 이제 밥 대신에 국수와 빵으로 드시는 분들의 경우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밥의 경우에는 아무리 간단하게 먹어도 반찬을 함께 그렇죠. 드시게 그렇죠. 되는데 국수나 빵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촐하게 드십니다. 그냥 그것만 드시거나 있어도 밑반찬 한두 종류만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수와 빵의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다이어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실제 이러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우리가 국수나 빵을 드실 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실은 그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탄수화물이 있는 식품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만족감이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가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 음식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다음에 탄수화물 음식을 자꾸 먹는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릴 우려도 높습니다. 주로 이제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달달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데요. 그래서 국수나 빵보다는 밥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 그렇다고 밥을 줄여서 드셔라가 아니라 탄수화물 근원인 밥이나 국수, 빵의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로 그걸 좀 대체하는데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식물성 단백질 똑똑하게 먹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게 바로 최고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가 있대요. 정해진 양을 이렇게 먹어라. 아껴 먹어라. 분배해 먹어라. 아껴 먹어라 아니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몇 끼 좀 나눠서 먹으라는 거죠. 나눠 드셔야죠. 그 먹기가 힘들어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 20g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60g 드시려고 그러면은 한 끼니에 단백질을 채운다 그러면은 300g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름을 훨씬 넘는 양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먹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단백질 흡수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몇 끼니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몇 끼니마다 뭐 두부나 콩 반찬 이런 것도 넣으시고 뭐 생선 반토막, 달걀 하나 뭐 이런 것들 같이 드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네, 명심해야겠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조합, 이것과 함께 먹어라. 정다은과 나눠 먹어라. 동물성 단백질 30%와 함께 먹어라. 조합을 해서 먹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경우에는 뭐 콜레스테롤도 없고요. 포화지방 적고요. 장점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백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한두 종류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어서 단백질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겁니다. 이 단백질의 질이 좋다는 것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뼈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요. 또 효소나 호르몬처럼 단백질이 해야 되는 고유한 일을 잘 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경우에는 하루 필요한 양의 한 3분의 2 정도 드시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셔서 식물성 단백질의 질을 확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